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에서 보내온 조화 받드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빈소에 여동생 김여정 편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조화를 전하는 자리에는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국회에서는 고인의 집사격인 박지원 의원 등 장차관급 여러 명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가까지 가서 정중하게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조화를 전해받은 뒤에 박지원 의원은 김여정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조화를 영구 보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화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김여정이 감사하다고 답했답니다. 김정은의 조화를 판문점에서 장례식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흔들려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하고 값비싼 특수 미술품을 옮길 때만 쓰는 진동 없는 특수 차량인 무진동 트럭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김정일의 조화를 가져온 북측 인사들은 항상 조화를 앞세우고 그 뒤에 줄을 서서 근엄한 자세로 따라다녔으며 빈소에 자리 잡은 조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호팀이 동원됐습니다. 연결식 전날 조화를 고인의 사저로 옮길 때에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운반 작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 보도됐었습니다. 김정일의 조화는 특수화학 처리를 거쳐서 10년이나 된 지금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김정일이 보낸 조화에 이어서 이번에 김정은이 보내온 조화도 특수화학 처리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을 판문점으로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한 만큼 일반적인 폐기 절차를 따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답니다. 남북 간의 멘탈이 통하는 코미디감입니다. 조화는 조의를 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보낸 것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만들었어도 꽃은 시들게 마련입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듯이 쓰임새가 다 끝나면 버려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면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에 젖어 있는 가족들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승화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감정이 지워지지 않고 오래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조의는 상을 당했을 때 표하는 것이지 몇 년씩 가슴에 세월호에 흉장을 달고 다니듯이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공산 독재 체제에서 하고 있듯이 레닌, 마오쩌둥, 호지민,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해서 영구 보존시키겠다는 것은 생자 필멸이라는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북한을 따라가거나 닮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 제도도 평준화 하향화의 길을 줄기차게 걷더니 이제야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화에 특수 처리를 해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생각까지 하다니 1년에 수십억 원씩 들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어도 썩지 않게 보존한다는 북한식을 쫓아 별짓을 다 하는 데까지 이르렀나 싶습니다. 뭐로 보나 북한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까마득히 앞서 있는 우리가 상식 밖의 짓이나 하고 있는 북한이 하는 것을 흉내내며 거꾸로 따라가다니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퇴행 행동이라고 하고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역사 퇴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역사 발전에 뒷걸음질을 치는 역사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 잘 듣고 눈치 빠르고
엄마 간섭 없이도 잘 자라던 아이가 베란간 오줌 싸고 떼쓰고 말 더듬고 어리광 부리고 거꾸로 가는 것은 어린애들의 퇴행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다독거리고 전문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대부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나 역사 퇴행의 길로 들어서는 국가는 이성이나 건전한 양식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편협한 자기 고집만 부리지 영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씁니다. 그렇다면 병적으로 중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판단이 흐려진다면 국가 사회 발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요즘에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페론 등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교필태구, 친구를 사귈 때에는 반드시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 거필택린, 이사를 하려면 이웃을 보고 이사를 해라. 그래야 사람이 성숙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 옛말이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우방이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나라의 이익과 발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